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A를 전공하시는 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요.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주 올바르게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정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칠 과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영론인데요. BA 전공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엉뚱당뚱하게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그런 경영학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피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학문이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그 전공 교수님들 6분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회사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분들이 전문 강사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수료하시면 취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A 학문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경영학과에서 하나의 그 장르로서 이렇게 새로운 장르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리키는 그런 학문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하고 디지털 경영론은요, 두 가지 다 우리가 각 분야의 경영학과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기 비즈니스 알고리즘은 통계와 그리고 인공신경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과 판단을 주로 하는 그런 과목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건 기초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 과목도 여러분이 학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또 타 학교에서는 또 이런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석박사 과목으로 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선택을 했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성장형 학문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과목에서는 기초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듣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서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도 저도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저희 교수님들도 힘을 얻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이런 분야의 아주 전문가를 우리가 탄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BA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테슬라 같은 성장형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AI의 각종 과목들이 이 속에 다 녹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미래 학문으로서 현재 진행형도 되고요. 미래 학문으로서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될 것입니다. 유승입니다. 저는 과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렇다면 BA가 뭔가 여러분들도 아마 BA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마다 다 얘기하는 게 다를 거고요. 또는 심지어 BA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또 얘기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B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개설하는 과목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핵심적인 구성 요소만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애널리티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우리 요 전공은 비즈니스 애널리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과연 그게 뭐가 다른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데이터 애널리티스는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쓰는 그 표현이고요. 이 데이터 애널리티스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사실 비즈니스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쓰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과연 어떤 구성 요소 되어 있는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하고 또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과목 구성이 그런 구성 요소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배워가야 될 그런 어떤 도구라든지 기법이라든지 또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데이터 애널리시스고요.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이용자한테 잘 전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흔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하면은 중간에 있는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무게로 앞쪽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또 뒤쪽에 프레젠테이션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BA 전공을 해가면서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과목 수강을 통해서 그 다양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텐데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개설한 과목은 비즈니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앞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항상 그 비유를 드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어찌 보면 요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요. 맨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요리를 할까라는 나름의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죠.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음식을 준비하겠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사와야 되고 그 재료들을 다듬고 또 실제 요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서빙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의 과정이 사실은 데이터 애널리틱스에도 다 그대로 묻어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구성 요소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기법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BA 연계 전공의 과목을 통해서 배워 나가시게 될 겁니다. 자, 뭐 얘기가 좀 너무 장황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과목은 제가 이번 학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번 학기에 개설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경영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일부 학생 중에는 지난 학기에 그 BA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과목을 수강했을 텐데 그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번 2021년 1학기에도 많은 학생들과 만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재미있는 학습을 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교수를 하고 있는 윤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BA에서 1학기에 마케팅 애널리틱스 수업을 했고요. 2학기 때는 데이터 시각화 수업을 했습니다.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1학기 때 마케팅 애널리틱스를 했었습니다. 마케팅 애널리틱스에서 다뤘던 토픽들이고요. 제가 이때 주로 했던 것들은 마케팅 데이터와 사례를 했었고요. 주로 했던 것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실거래를 일으키면서 일어났던 데이터들을 했습니다. 뭐 데이터 전처리랑 집계 같은 것들을 했었고요. 주로 했던 것들은 수요 곡선이랑 판매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그 선호를 알기 위해서 제품 디자인 쪽을 했었고요. 가격 정책이랑 가격 결정이랑 시계열 분석 종류를 했습니다. 쭉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요 데이터,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 거래를 분석을 했었고요. 이게 한 학기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쪽으로 넘어오면서 실제 전자상거래가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트래킹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구글 애널리틱스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하면서 끝냈습니다. 이게 첫 학기에 했던 마케팅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엑셀을 위주로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2학기 했던 거는 데이터 시각화였고요. 데이터 시각화의 경우에는 R, 매틀랩, 파이썬 그 외에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고급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태블로라고 하는 BI2를 선택을 했고요. BI2를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요 데이콘에 있는 코로나 데이터 시각화 경진대회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중간 프로젝트로는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로는 코로나 데이터 시각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 프로젝트에는 코로나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제 소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학생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얻어간 것 같고요. 제가 가르친 거에 한 10배는 스스로 알아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찼던 한 학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과목을 했었고요. 이렇게 두 과목을 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 전공의 권세원이라고 합니다. 회계 애널리틱스 과목을 작년 2학기에 이제 가르쳤었고요. 간단하게 어떤 과목이었는지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 애널리틱스 과목 소개인데요. 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일단은 뭐 생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혹은 뭐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 죽어가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느낌으로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반대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받고 있고 이제 점점 더 받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계 기준이 이제 2011년도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기업의 공시하는 내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공시를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임원 보수가 됐던 뭐 등등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공시 내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요즘 국제회계 기업 기준 제정하는 IFRS에 대한 이사회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CO2 리덕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업의 재무 보고의 일종으로 포함시켜서 공시를 하자라는 기준서 제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학부에서 재무관리 같은 수업을 들으시면은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회계 정보에 유용한 가장 궁극적인 단계는 이게 과연 기업 가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이 기업 가치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지금 저희 회계 애널리틱스에서는 배우게 될 거고요. 특히 이 부분이 저희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BA 과정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시 내용의 상당수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뭐 당장 지속 가능 경영 보고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되게 다양한 언급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화를 할 거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뭐 많이 커버하지 못했지만 좀 일부 다루고 앞으로 더더욱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과연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뭐 기존에 숫자로 되어 있던 단기 순이익 같은 숫자보다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을 거냐, 혹은 뭐 같이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학문적으로도 많은 회계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실무적인 느낌으로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실습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 애널리틱스 과목에서는 전통적인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 평가라는 과목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다양한 숫자들과 기업의 마켓 밸류와의 관계를 보는데 그거를 더하여 문자로 된 새로운 회계 정보와 기업 가치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었고 이제 앞으로도 좀 더더욱 이제 발전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과목은 두 개의 과목의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았던 다른 학교에서는 좀 몇 개 열리고 있는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평가 과목 내용을 다루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로 된 다양한 공시 내용들을 데이터화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기업 가치에 관련이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두 가지 과목이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문자로 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할 거냐, 파이썬을 쓰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화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치 있게 사용을 하려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주가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다양한 통계적 툴, 간단하게는 엑셀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뭐 아까 윤호정 교수님이 소개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세스라든가 스테타 같은 뭐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뭐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실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부를 하는 게 목표인 과목이니까 학생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었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현 교수입니다. 앞서서 여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AI나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경영학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켜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고민을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과연 회계에서 어떤 분야의 머신러닝 AI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준비해 갈지, 취업이라든지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앞서서 그 류승희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애널리시스, 일단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게 각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매니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그런 각각의 이제 중요한 분야들인데 경영과학은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궁극의 목적이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영학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자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아마 그 내용일 텐데 경영학의 혹은 경영의 회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네,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는 많은 제약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제약 조건 안에서 해야 보니까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경쟁 회사와의 그런 관계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 학문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최대한의 이익을 이제 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영과학에서는 이런 우리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이제 가능한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빅데이터 안에서 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 테크닉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분석적인 내용들을 실제 의사결정, 특히 재무라고 하면은 뭐 여러 분야가 있을 테지만 재무라고 하면은 내 돈을 어디에 언제 쓸 것인가, 혹은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광고를 언제 어떻게 얼마큼 할 것인가, 혹은 뭐 생산이라고 하면은 내 생산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제로 이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의사 결정에까지 우리가 미쳐야 되는 게
우리의 학문의 마지막 그 마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영과학을 이제 함께 수강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수리적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요거 외에도 우리가,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에 대한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이터 크롤링, 웹 크롤링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카바를 현재 못하고 있는 분야라서, 그거는 외부의 교수님들이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분들은 회사에 속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향상화시키기로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목이 서로 이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 그러면 저 과목에서 배운 게 이쪽 과목에서는 인트로로 처음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중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혹간에 오해도 있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커넥션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유승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영역 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교수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정도의 중복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복이라는 게 한 번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 공부를 해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서 두세 번 해보니까 그때서야 잘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보면 한 번 배워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번 듣는 것도 동일한 과목이라도 한 번 더 듣는 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고요. 확실하게 fully understanding을 유도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과목에 애착을 갖고 들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기타에 있는 경영학과 학생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학생들, 관심 있는 비즈니스 AI, 다시 말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